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2월 5일 금요일인데요. 불금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주부터 두꺼운 외투를 안 입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좀 영상은 늦었습니다. 좀 죄송하고요. 요새 일정이 좀 많아서 기가 시간에 좀 늦고 있습니다. 자, 애플카 논란이 오늘 있었죠. 뭐 일본에서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과 협의 중이다. 이게 일본 그런 언론에서 나왔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10만 원을 넘어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금지 연장 1년 넘게 연장하는 국가는 지금 한국밖에 없다. 이런 뉴스들이 보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그 폭락장, 즉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풀리는 5월 지금 2일인가요? 5월 2일, 그죠? 5월 2일부터 상당히 큰 리스크, 변동성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핵심 뉴스 탑3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월가의 경고, 좀 전에 얘기한 공매도부터 살펴보죠. 최장기 공매도 금지령은 한국밖에 없다. 이번에 또 2개월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원래 3월 15일이면 딱 작년 코로나 때 급락한 지수의 그런 방어책으로 나왔던 공매도 금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고 있다는 게 세월의 참 빠름을 무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더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폭락장 위험 직면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제목이 나왔어요. 그 이유로는 니스케 해치 수단, 이른 외국인, 한국 시장을 배제하고 철수하겠다, 이런 거고, 맥커리에서 나온 분석은 하락 배팅이 지연되면서 누적되기 때문에 해제된 오히려 단기 충격이 또 나올 거다, 이런 전문가들과 외신의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함께 공매도 금지 국가로 남아있던 인도네시아가 이번 달 2월달 말에 공매도 금지를 종료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최장기 공매도 금지 격이라는 그렇게 내용이 됐고, 근데 기사들에 보면 공매도를 최장기 했다는 게 오명을 쓰게 됐다. 기자들의 또 편견된, 또 편합된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수적 언론에서 이렇게 좀 쓰고는 있는데, 일각에서 한국 정부가 4월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게, 이런 지적이 제기됐다. 이게 외신이 아니라 국내 언론들의, 보수적인 언론들이 또 이 정권을 공격하는 그런 정치적 이슈로 작용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권을 편드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공매도에 대해서 제도가 개인들에게 불합리했던 것들을 금융위에서는 제도 보완을 할 시간이 아직 모자르다 보니 또 연장하겠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연동됐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인덱스 지수 국가평가 지표에서 시장 유동성이 급감할 수도 있다, 지적했다. 그죠? 뭐 이런 강세성의 공매도 금지 연장이 놀랍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 떠날 채비가 있다. 이런 경고들이 나왔다. 이런 내용들을 뉴스에서 일제히 오늘 하이라이트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얼마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 비중 축소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기됐을 때 하면서 논란이 또 엊그저께 되기도 했었죠.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좀 몇 개 종목들이 미국 제재로 인해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한국도 이런 쪽으로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길어질수록 약간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지금 앞서는 것 같아요. 개인 수급이 추가로 확대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은 안 됩니다. 예탁금이 최근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60조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증시가 좀 1월 말부터 좀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사실 변동성이 커진 건 아니고 이 변동성이 감내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 5에서 10% 정도 움직임이 종목별로 나타나는 게 되게 쉽게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익명을 요구한 또 국내 증권사 고위관계자가 공매도 금지 재연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 유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또
메자닌 펀드 등을 설정할 때 외국인은 항상 숏 포지션, 즉 공매도를 입장을 거는데 이번 조치 때문에 공매도 포지션을 성립된 거래를 힘들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시드니 소재 펀드운용사 AMP 캐피탈의 나다르 네임이 최고 시장 전략가도 한국 증시가 지금 강세장인데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건 놀라울 결정이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시장 유동성이 급감할 수 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건 몰라요. 이거 추측이잖아요. 추측이고요. 물론 니스케이 지수단이 좀 없어진 건 사실인데 5월달에 재개한다고 하잖아요. 그 해제 때 단기 충격이 있을 거냐 아닐 거냐, 오히려 겁먹은 개인들이 더 팔고 나가면 단기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충격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중국의 숏 동영상 이거 쌍벽인데요. 그죠? 카이쇼우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홍콩 시장에. 첫날 주가가 160% 폭등을 했고요. 중국이 이제 대형 기술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거 미국에도 ADR이나 뭐 상장이 돼 있지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그 최근에 미국에 계속 규제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미국의 나스닥을 선택하기보단 홍콩 증시를 선택했습니다. 미중 증시 탈동조화가 분명히 뚜렷하고 있는 게 기업들의 상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이 카이쇼우는 상장하면서 6조 원대 자금 확보를 했고요. 한 번에 중국 5대 인터넷 기업이 됐습니다. 시총 170조 원이 170조 원을 넘는 그런 기업으로 등극을 했어요. 이게 정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카이쇼우가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탄, 판더더 이 4개의 기업에 이어서 중국 인터넷 기업 5위 자리인데 종가 기준으로 유명 기술 기업인 징동, 바이두, 샤오미, 왕이 이런 것도 이 카이쇼우가 오늘 상장하면서 앞서는 그런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게 한국만의 지금 IPO가 좋은 모습이 아니고 미국에서 스펙이 열풍을 일으키고 그죠? IPO도 열풍을 일으키고 이게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언택트, 그죠? 빅테크 이런 것들의 기업들이 어제도 제가 기업 이익 개선도에 대해서 주도주는 바뀌지 않을 거다. 뭐 최근에 이번 주 한 주 동안 좀 올려드렸는데 S&P 500 기업들의 어닝이 나오더라도 정말 기존의 주도주, 기존의 뱅들 이런 관련 업종들이 전체 포지션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중국도 비슷합니다. 중국도 비슷해요. 헬스케어랑 빅테크 이런 기업들이 계속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작년이나 올해 초나.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애플 얘기입니다. 애플이 일본 업체, 즉 뭐 일본의 자동차 6개사와 애플카 협의 중이다. 이게 니온게이자의 신문에서 오늘 보도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쿄 주식시장에서 자동차 업체인 마츠다가 오늘 장중한테 상한가, 자동차 업체가 일본에서 상한가라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기아차, 현대차가 막 올랐을 때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애플 브랜드를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가 한국의 현대차, 기아 외에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위탁 생산될 수 있다는 기대가 퍼지면서 일본에서도 난리가 난 거고요. 도쿄 증시는 정말 힘들 만큼 그리고 일본 증시 최근에 조정받았던 거를 이렇게 쫙 올릴 만큼 강세를, 일본 증시 오늘 니케이 1.5%나 올리면서 아시아에서 거의 초강세를 보여줬거든요.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는 마츠다가 유력하다, 이런 보도. 우리 기아차가 엘레바바에 있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생산이 될 수 있죠. 조지아주에서 이런 것들. 장중 상한가 근접했다는 거 어쨌든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아차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 확정 아니다. 아이폰처럼 복수업체에 위탁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뭐 현대모비스가 전장 부품 만들고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애플이 플랫폼 설치하고 기아차가 생산하고 이런 걸로 거의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이폰이라는 게, 그죠? 대만의 폭스콘 말고 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는 LG 이노텍도 쓰고 여러 가지 업체에 위탁해서 다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만 쓰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애플이 정말 누구랑 할 거다 발표를 조만간 2월달 안에 뭐 언론들은 하고 있는데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소식에 주가가 최근에 대형주들이 막 출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좀 잘 생각해보고 정말 급등할 때도 유동성 때문에 막 대형주가 급등하긴 하지만 매매를 하실 때 분명하게 팩트랑 오피니언, 그쵸? 추측성 기사 이런 것들은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되고 기사 제목만 보고 제목과 내용이 요새 다른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 기사만 보고 막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 투자자라면, 그죠? 주린이라면 이제는 좀 성숙된 주린이라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HTS로 시장 간략하게 보고 오늘 마무리 짓죠. 일단은 시장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한때 마이너스도 났었지만 종가는 1% 올랐고요. 거래대금이 20조 정도 터졌습니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는 좀 일부 많았고요. 코스닥은 0.29%, 거래대금 10조.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확 줄었어요. 양시장 합쳐서 거래대금이 30조밖에 안 되니까 40조 넘었을 때 뭐 45조까지 갔던 거래대금이 좀 계속 축소되는, 아마 구정 명절을 앞두고 예탁금도 좀 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죠? 다음 주 휴일이 연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모습. 지수는 상승했는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약간 비슷했던 장에 그렇게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았다. 근데 장 막판에 보면은 주도주들이 올라오고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은 썩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거래소는 금융투자에서 차익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서 연기금이 2천억 넘게 팔았거든요. 거의 3천억 아마 팔았을 겁니다. 연기금이 2천억 팔았네요. 2천억 팔았는데 금융투자 차익거래가 어제 많이 매도 나왔었는데 다시 오늘 이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기간이 순매수로는 잡혔고 외국인 오늘 오랜만에 하학업종 좀 전기전자 이런 쪽 많이 사면서 순매수로 많이 지키게 됐습니다. 개인은 좀 빼는 모습, 예탁금도 줄고 거래대금도 줄면서 증시에서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요. 명절을 앞두고 있는 게 좀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근데 개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던지고 있고 역시 연기금이 거의 주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언제까지 팔 거냐?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계속 21선과 5일선 수렴하고 있어요. 이평선들이 수렴하고 있고 수렴하다가 위로 올라가길 기대해 봅니다. 거래소는 다시 얘도 수렴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연초에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막 이틀 동안 15% 오르면서 이때 잡으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괴로울 수는 있는데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대형주가 좀 쉴 수 있다. 부분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진다. 개별 종목 장세가 단순히 스몰캡이나 중형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형주 안에서도 일어날 건데 이때처럼 대형주가 대부분 올라가는 장세는 당분간 보기 힘들 거다. 이런 예상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변동성 지수는 어제 제가 M자로 꺾일 거라 했는데 오늘 지수 올라가면서 다행히 내려왔고 다음 주에 더 내려오면은 충분히 지수는 더 우상향을 기간 조정을 끝내고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강했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거의 강보합증, 그죠? 삼성바이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좀 빠졌고 현대모비스 빠졌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무려 3.47%. 애플카 논란이 일본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조금 하락세가 깊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관련해서 그쵸? 배터리 관련 소송이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텔레콤 경기 방어 중인 통신주가 오랜만에 지배구조 이슈였을까요? SK랑 어쨌든 상당히 많이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태양광 그리고 효성 관련주도 오늘 역시 좋았습니다. 효성 지주사는 못 올랐는데 효성 4인방 그죠? 최근에 지주사까지 효성 4인방인데 정말 오늘도 불을 뿜는 모습 보였고 풍력 관련주가 유니슨, 동국 SNC, CS윈드는 소폭 올랐지만 이쪽이 스몰캡 쪽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 즉 친환경 ESG 쪽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랑 LNF 강했던 이런 종목들 일부 빠지는 모습도 보였고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강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헬스케어 바이오는 어땠나요? 그죠? 전반적으로 오늘 좀 안 좋았어요. 헬스케어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고요. 오늘 상장한 PB파마 그죠? 프레스티지 바이오라는 게 이름이 PB파마를 상장했는데 아침 공모가 대비
낮춰서 시작을 했고 공모가 정도의 마감을 했습니다. 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모가 정도의 마감을 한 거고요. 이게 시가총액 거의 2조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비싼 바이오야 항암 치료제 뭐 이런 거 싱가포르에 위치한 회사인데 얼마나 갈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반도체 쪽 조금 강했고 반도체 쪽도 전반적으로 약세였어요. 그죠? 이쪽 5G 이런 쪽도 위성 최근에 그 우주 산업 이런 종목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아까 전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애플카가 전장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켄트로닉스 뭐 카메라 업체 그리고 일부 FPCB 뭐 이런 시스템 반도체랑 FPCB 이런 관련 종목들도 나쁘지 않았다. 음식료랑 오늘 보면은 유통주들, 경기 방어주들 이게 코로나 이후에 백신이 접종되고 좋아질 수 있는 약간의 업종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쪽이 오늘 미국에서도 다우랑 S&P 500이 좋았고 나스닥이 오히려 더 안 좋았던 점을 감안해서 동조화되면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데일과 DL, ENC, DL이 지주의 성격인데 최근에 분할하고 잠깐 이렇게 내려왔다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최근에 보이면서 되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하악주 외국인의 그런 순매수 많이 보여진 게 롯데케미칼 그 모습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스미디어가 실적 개선 이런 것들 성장성 때문에 13%나 급등했고요. 펄어비스가 최근에 게임주 중에 초강세입니다. 초강세 5주를 넘어갔고 시가총액 지금 3위인가요? 3위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공매도 이슈 한국판 게임스탑이라는 이슈도 있는데 뭐 특별한 재료가 지금 나온 건 없는데 주가는 고공행진을 그리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부분 정리를 해드린 것 같고요. 종목 점검을 이런 부분 얘기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지금 선물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실업시장 지표 개선이 상당히 있었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마감 후에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또 2월 5일 금요일장 개장하지 않습니까? 실업률 나올 텐데 실업률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실업률이 너무 좋게 나오면 또 테이퍼링 이슈가 또 불거져 나오면서 꼭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기업이익 개선세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근데 테이퍼링은 뭐 연준 의원들이 진행할 수 있지만 파월 의장은 분명히 입막음을 하고 있고 당분간 없다고 분명히 못박을 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애플과 협력업체에 대한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일본과 한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될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건 애플카가 언제 나오는지 뭐 빠르면 2025년이라고 했지만 이거 이렇게 빨리 나오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플이 촉발시킨 전장 부품 모멘텀 뭐 이게 자율주행 V2X도 될 거고 뭐 카메라 업체도 될 거고 전장 부품 전력 반도체 PMIC 이런 쪽 뭐 DDI 이런 쪽 반도체 쪽도 다 연관이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주목하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에 드리고 말씀은 미국이 중국 기업들의 규제가 계속 커졌잖아요. 커지면서 오타가 좀 많네요. 죄송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에는 결국 홍콩 시장 IPO로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게 오늘 카이셔였던 것 같고요. 아까 인터넷 기업 지금 거의 5위 안에 들었죠. 그죠? 뭐 바이두나 샤오미보다 시총이 커졌고요. 상장하자마자 이런 부분 정말 시장이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이런 시총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시총 100조 정도인데 SK하이닉스가 거의 2배 가까운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플랫폼 약간의 무형자산이 있잖아요. 무형자산 기업 되게 중국 관련된 기업들도 앞으로 IPO 하면서 되게 눈여겨 지켜보면서 시장의 흐름이 시대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식 분석하는 남자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되오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말에도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